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제 3일째.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그래도 코스닥은 1000선을 안착 시도하고 또 그리고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도 3100선 위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해요. 잭슨홀 미팅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 시기가 뭐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 있고 인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고 4차 팬데믹에 자영업자의 어떤 시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출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이 8월 달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살짝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고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렸던 부분이고 글로벌 증시 특히 미 증시는 전일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그냥 차라리 어떤 날짜가 지정이 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연기돼서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막 큰 폭으로 급락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오히려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잘 삼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시장 폭락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이번 주 3거래일째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똑같은 지난주 고점 기준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많게는 30% 가까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전일은 LG화학이 12% 이상 급락이 나왔고 대형주건 실적주건 뭐건 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에 나온 상태에서 그래도 이번 주에 기분 좋게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주,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시장 대비 견고했던 섹터를 굳이 꽂자면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안에서도 2차전지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 2차전지 장비라든지 또 부품 관련 종목들은 다소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시장이 3거래일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패대기 치기 시작했고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고 이미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40도 투자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또 수혜주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는 매일경제TV에서 달릴까 말까 방송을 11시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1시 45분에서요. 오전 11시 15분으로 이번에 이제 개편에서도 낙오되지 않고 시간대만 이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으로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요. 고고쇼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3분 그때 정도 시작하니까 1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고쇼는 매주 화요일날 3시 30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장마감 방송 진행하고 있고 내일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 추천주 일단 두 종목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끌까지 끌어모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30 특히 2030 청년층들이 지금 이제 벼락거지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 또 그리고 또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식시장에서도 B2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빚내에서 투자하는 B2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대매 물량도 사상 최대치가 나왔던 만큼 최근에 이제 어떤 가계빚의 2분기 가계빚만 가계 신용만 1,800조에 달해요. 역대 최고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또 1금융권 또 우리은행이나 이제 농협을 필두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신용대출 또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금융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저축은행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도미노 여파가 계속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3금융 관련해서 뭐 이게 수혜주가 아니고 뭐 반사이익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일반 이제 서민들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의 시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사실상 이제 뭐 대부업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뭐 죄악주다,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사실상 이제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막히면은 상금융권이 사실상 이제 하나의 어떤 희망 또 빗줄기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금융권과 3금융권에 막혔을 때 대출 수요가 상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리드코프는 대표적인 국내 대표 소비자 금융업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가계 신용대출만 1800조입니다. 이건 사상 최대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 신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가 상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 기대감에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근데 얘는 한일 갈등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태평양의 이제 방출 계획 관련해서 오늘 일본의 이제 유력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닷속에 방류 방침이 거의 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여름, 늦으면 내후년 봄 정도에 태평양에 방출할 방침인데,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찬성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변국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나라.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요. 2019년부터 한일 무역 갈등,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수출이 가로막혀서 국산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었고, 2019년에 가뜩이나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장 여파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한일 무역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그때 막 애국 테마주들 뭐 일제히 급등 흐름 나와줬고, 리드코프도 그때 관련해서 애국 테마, 특히 애국 금융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사나머니, 러시안 캐시 관련해서 일본 대부업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대표 대부업체고요. 국내 3위 대부업체입니다. 리드코프가 그래서 애국 테마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전 오염수를 이제 태평양에 바닷속에 방출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어요. 다만 그 외신 기자들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약간 성적 수치심이 드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이 지금 2019년부터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지금 3년 가까이 2020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평양 방출, 한일 갈등, 애국 테마 관련해서 또 그리고 가계 신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유일한 어떤 대안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 저축은행, 2금융권까지 이제 대출이 가로막혔을 때는 상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뭐 자영업자들이든지 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어차피 지금 대출 또 그리고 신용대출이 이제 가로막힌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상금융권의 어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 여파의 장기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오늘 리드코프 대출 규제 관련 수혜주로, 수혜 아닌 수혜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일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동화성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종공업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예, 관련 종목이고, 머플러를 비롯해서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 3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얘네가 이제 중요한 게, 세종 EV라고 세종공업이 자회사를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현대모비스의 수소차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스택이 이제 내연기관차로 보면은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차의 엔진을 이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금속 분리판. 이게 한 대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이 수백만 원에 호가합니다. 그래서 세종 EV가 현대 모비스에, 예,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세종공업이 세종 EV를 설립했고, 수소차 금속 분리판을 올해 1분기부터 납품을 한다 그랬는데, 출고는 7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고는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4분기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 분리판 출고를 현대 모비스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얘는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미국의 세종 조지아 공장 200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기아차, 기아 조지아 공장에, 현지의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또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자동차 친환경 부품 관련해서 또 그리고 미국의 세종 조지아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 EV, 현대차의 세종 EV를 수소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종 EV를 설립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핵심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휴맥스 홀딩스, 네, 이것도 전일 상한가 들어갔었죠. 뭐 휴맥스 홀딩스, 뭐 경란스틸, 네, 이거 홍준표 관련 정보도 관심있게 보자 그랬었는데 전일 26% 상승 나왔었고, 또 요거 외에 뭐 3일, 예, 아이고 3일, 뭐 그리고 또 오늘 뭐 한국선제 다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전일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도 급등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정치 인물주 중에서 제가 홍준표 인물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지난주부터 늘 강조했던 거, 네, 아실 겁니다. 잠깐만, 저거, 네, 세종공업, 네, 세종공업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이고, 세종공업 오늘 6.51%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가는 이거를 11,300원 라인대 제시해드렸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3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9,100원 라인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섹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2차전지에서 지금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친환경 섹터는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와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빠르게 밀어주고 있는 섹터고요. 현대차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들은 늘 관심있게 봐야 되고, 오히려 2차전지가 이미 고점으로 와 있는 2차전지 섹터보다는 수소차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수소차를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세종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울산에 울산 현대공장을 비롯해서 울산에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2,739억에 투입돼서요, 4개의 분야, 예, 그리고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과 저장 운송, 그리고 활용, 연료전지,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 수소경제 4대 분야에, 예, 그 총 사업비가 1조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을 꾸준하게 관심있게 봐야 되고, 또 수소 모빌리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네, 현대차와 SK, 그리고 포스코, 네, 현대, SK, 포스코,
효성, 수소 동맹, 글로벌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4개 그룹이, 예, 다시 한번 수소 협의체를 9월달에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43조를 수소 경제에 투자를 해서요, 현대차그룹과 SK그룹과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그리고 그 외에 민간 기업들도 주도해서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해서 9월 중에 공식 출범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8월 말이니까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네, 이제 수소 모빌리티 산업 또 그리고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수급들이 또 수소 관련 섹터로 또 이동될 가능성이 높고 탄소 중립과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속도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소 관련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시장 여파로 또 수소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예전처럼 이젠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뭐 소차, 2차전지 장비, 또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빠졌고요. 또 그리고 뭐 시장 여파로 다 급락 나왔고, 일부 소차 소재 관련 종목들,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뭐 첨보, 에코프로비엠, 예, 뭐 동아기업, 뭐 요정도, 뭐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뭐 요정도 수준으로만 상승이 크게 나왔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수소차 섹터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빅3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제가 정말 예전 바닥 구간부터 2년 전부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크게 사업 부분이 갈려요. 중공업 부분과 건설 부분을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예전부터 효성중공업이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EM 코리아 또 그리고 뭐 JNK 히터 여러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만, 본격적으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을 때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효성중공업이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수소 협의체에 현대차그룹과 SK포스코 그리고 효성그룹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그래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효성그룹은 2023년까지 글로벌 기업 린데와 함께 에카수소 공장을 건립했고요. 전국 30여 곳의 대형 에카수소 충전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발전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와 또 발전기, 요거는 사실상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을 때 당연히 효성중공업의 수소 충전소 신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풍력 발전 관련해서 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수혜 종목이다. 탄소 중립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묶일 수가 있겠죠. 근데 건설 부분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주택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제 30만원으로 공급한다 그랬고,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올해 건설과 중공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또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수소 관련해서 또 특히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소 사업이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또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어떤 매장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자원, 기술력이 있으면은 수소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력 산유국, 기술력 산유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우리 국내 4개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그룹이 수소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 협의체를 다음 달에 출범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 수소차 섹터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섹터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 여러분들이 쫙 돌려보시면요, 오늘 딱 올라간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 한번 봐드릴까요? 차트 보면은 세종공업이 오늘 6.51%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9.77%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여기 코로나 창궐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제가 달릴까 말까, 이거 다시 보기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달릴까 말까 효성중공업 치시면 제가 이걸 몇 차례를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대장주라고 말 안 했을 때부터 얘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9.77%, 그리고 동화성이 10.51%. 딱 요 종목들만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풍국주정 1%, JN케이터 2%, GMB 코리아 뭐 1%, EN코리아가 좀 올랐는데 3%,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뭐 영화테크,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 밀린 종목들도 있고, 대우부품,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이게 바로 종목 장세입니다. 아무리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재주들만 상승이 나왔고, 대부분 종목들은 다 밀렸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수소 관련 섹터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동아화성을 제가 왜 관심있게 보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두산 퓨얼셀, 예스 퓨얼셀, 그리고 동아 퓨얼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성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아 퓨얼셀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기술력은 2009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동아 퓨얼셀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인 세계 최고 수준인 5kW급 고원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아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본격적인 실적이 과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KC 인증 획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아퓨얼셀의 지분을 82.5%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화성은 자동차, 그리고 가전, 그리고 산업용 특수 고무부품, 가전 제품 뭐 냉장고라든지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도어 가스켓, 진동 흡수라든지 완충 기능이 있는 고무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수 고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2.5% 동아 퓨얼셀의 지분을 82.5%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5kW급 고온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업 중에 바로 실적이 바로 찍히는,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아성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이 GMP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예요. 이 GMP는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 플랫폼으로 뭐 아이오닉 5, 또 그리고 EV6, 그리고 또 이제 제너시스 라인업까지 또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에 가스켓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동아화성입니다. 2022년까지.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부품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고, 이 GMP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화성은 수소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이 GMP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수혜 종목이다. 그래서 예전에 올해 초에 애플이 기아차에 4조 가까이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가장 또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동아화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화성은 동아퓨얼셀, 자회사 동아퓨얼셀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상용화를 바로 KC 인증 획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실적이 바로 가시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고성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화성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수소 연료전지,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이 GMP, 또 F카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동화성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막 10% 가까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IT고 제약이고 뭐건 간에 대부분 고점 대비 20% 많게는 30%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금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에 오히려 얘는 10% 이상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하도 밀려가지고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해줬고 종가 고점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고요. 시장이 좀 불안정했을 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 동화 화성을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세종공업 얘는 최근에 탄력도 면에서 또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종 EV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종공업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에서는 동화화성 그리고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서는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대표가 되는 섹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차전지 그 후속 섹터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 늘 관심있게 봐야 되고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 섹터를 관심있게 봐야 되고 다음 달에 글로벌 수소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 4대 그룹이 수소 기업 협의체를 설립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탑픽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 주도 섹터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세종공업 그리고 효성중공업 동화화성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리드코프는 대출 규제 확대로 인해서 수혜 아닌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일 갈등 수혜주로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요거 보면은 잠깐만. 오늘 중국 상해진시가 급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전일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중국 기업주들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와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까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선물도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3거래일째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20에서 30%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3일 나왔고 어느 정도 반등 흐름 잘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똑같은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 흐름 또 오늘 기준으로 내일도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살짝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누가 더 빨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을 골라서 비중을 실어버려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이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또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막 지난주 시장 폭락 나오고요. 대부분의 종목 하이닉스가 20% 빠지고 그리고 세계 최대 2차전지 그룹이 LG화학이 전일 12% 급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20에서 30% 이상 다 초토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3일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은 모든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상한가하고 20% 30%다 반등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은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잘 나와야 2, 3%, 3%. 그래서 한 6, 7%. 그럼 시장 고점 대비해서 하락 나온 폭이 있는데 6, 7%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6, 7%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반등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 종목을 기다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섹터와 확실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종목들로 교체를 해놔야
나중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거나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삼성도 10% 빠지고 5일 만에, 하이닉스도 20% 빠지니까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에 빠지면 같이 좀 밀릴 수 있겠지만 그 반등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어차피 테이퍼링의 이슈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빠른 속도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뭐 그 쬐끔 비중 1, 2%, 5% 사가지고 반등 나온다고 짝짝짝 할 게 아니라 계좌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종목들로 빠른 속도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작년에 코로나 여파 때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러고 제가 2월달에 단기 매매로 260%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항상 시장에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선점해서 큰 폭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계좌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누가 가장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냐.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또 그리고 시장에 한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항상 주도 섹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장에 맞는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저와 함께 계좌 회복 또 그리고 수익 전환을 하실 분들은 지금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장 고점에 우리 수익 많이 나요. 수익 몇 프로 났어요. 이때는 상투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맨날 2차전지 3년째 5년째 말하다가 한번 올라갔다고 우리 2차전지로 수익 많이 났어요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따라 들어가면은 상투에 몰려버리고 네. 기존 회원님들은 수익 나는데 신규 회원님들은 다 물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에 한번 급락에 나온 상태에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제로섬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올라간 종목들로 종목을 교체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왜? 지금부터 시장이 폭등할 만한 이유도 없고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제 차기 대권이 200일 안쪽으로 남은 시점에서 또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확실한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는 부분이 가장 좀 나이스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진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 영상 타점 교육들 또 그리고 대선주 지역편 또 정책편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교육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 이거 나중에 9월 지나면 또 유료화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VIP 회원님들은 무료로 오픈해놨을 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셔도 되는데 사실 지금은 종목 상담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저를 믿고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오시는 게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날짜는 제가 제일 많이 드립니다. 뭐 오늘 하루 더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런 장사치 같은 발언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한 달 하시면은 오늘 장 끝났으니까 8일 그리고 2개월이면 16일 그리고 3개월이면은 30일 가격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뭐 지난주에 시장 급락으로 힘들었던 시기고 또 이번 주에 3일 정도 시장의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장 기술적 반등 나와줬는데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익의 크기를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시는 게 기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섹터들 있죠. 수차 관련 섹터에서 9월달에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가 설립되기 때문에 2차전지 이미 상투에 있는 종목들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 크잖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세종공업 효성중공업, 동아화성 이 3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맞는 트렌드한 종목들을 저와 함께 수익 크기 또 그리고 손실 크신 분들 저와 함께 그 손실을 빠른 속도로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장 이거보다 더 큰 하락에도 항상 수익으로 바꿔왔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모두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늦게까지 지금 포트를 압축하고 있어요. 제가 선택과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종목으로 이제 운영되는 게 지금 최대한 좀 종목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 무슨 몇 종목으로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종목을 압축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다님.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앞으로 종목 줄여서 아무리 많아도 10종목 안쪽으로 지금 종목을 줄여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오자마자 다 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한두 종목 매수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 예, 그리고 방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입 문의 1588-0648 고객센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예,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